3대 특검이 출범한 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각 특검이 보여준 지난 한 달간의 수사 상황과 향후 전망을 법조팀 최희지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네, 최 기자, 이번 한 주만 해도 윤 전 대통령 구속을 비롯해서 각종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 각 특검이 보여준 지난 한 달간의 성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우선 세 개의 특검팀 모두가 대규모 인력을 투입하고 강제 수사권까지 동원하면서 성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가장 빠른 속도를 내고 있는 건 내란 특검팀입니다. 수사 개시 약 3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에 성공했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 기소를 목표로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 20일인 구속 기간 내에 기소를 못하면 석방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외환 혐의 등 남은 쟁점 입증에도 만전을 기할 걸로 풀이됩니다. 가장 많은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에서도 최근 수사 범위를 확대하며 이른바 집사 게이트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네. 수사 대상이 맞는지를 두고 난관에 봉착하기도 했지만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을 둘러싼 권력형 비리 실체 규명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는 평가입니다. 네, 3특검이 동시다발적으로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 이 주요 피의자들의 진술이 바뀌는 성과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가장 큰 성과는 앞서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린 김태우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진술 변화로 보입니다. 네. 김 차장은 경로설 진원지로 불리는 회의에 참석해 현장을 직접 목격한 인물인데요. 핵심 인물이 직접 화내는 것을 봤다라고 증명을 하면서 사실관계가 묘연했던 VIP 경로설의 실체가 명확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진술을 토대로 해병특검 수사가 급 물살을 탈 걸로 보입니다. 네. 윤 전 대통령 재구속의 결정타가 됐던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진술 번복도 있었죠. 김 전 차장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지시를 부인했었는데 특검 조사에서는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덕분에 내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 구인에 성공할 수 있었다는 분석도 나왔었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구속 수감된 윤 전 대통령 이 구치소 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다고요? 네, 윤 전 대통령이 서울 구치소에 수감된 지 오늘로 3일 차인데요. 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무더위 속에 에어컨이 없어 힘들어한다거나 당뇨로 식사에 어려움이 있다는 등 어려움을 호소 중입니다. 특히 김계리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돈 한 푼 없이 들어가셔서 아무것도 못 사고 계신다라며 SNS를 통해 영치금 계좌를 공개하고 지지자들의 동참을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네, 요즘 같은 무더위에 에어컨 없는 독방 생활이 마냥 수월치는 않을 것 같은데 윤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에서도 수사의 화살을 피하긴 좀 어렵지 않습니까? 다음 주 수요일 김건희 특검에서는 명태균 의혹을 제보한 강혜경 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인데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도 김건희 여사와 함께 명태균 씨와의 여론조사 조작, 공천 개입 등 다수의 의혹에 직접적으로 연루돼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강 씨의 소환에 앞서 윤상현 의원의 사무실과 김영선 전 의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걸 보면 내란 특검과 순직해병 특검에 이어 김건희 특검에서도 윤 전 대통령의 소환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압박 수위가 최고조에 달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법조팀 최희지 기자였습니다.